네, 금요일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또 개그맨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사계의 어벤져스 이 네 분과 함께 금요일 퇴근 시간을 책임져 드릴 텐데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또 어느덧 흘러서 네. 3월 금요일, 첫 번째 금요일. 한 2월 정도까지는 끝날 때, 이제 올해도 벌써 2개월 갔구나 이러다가 이제부터는 또 느낌이 없어졌어요. 2020년. 뉴스 하이라이트가 오늘은 없는 날이기도 한데 정상근 기자가 네. 이 와중에 관련 뉴스, 코로나19 관련 뉴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렇습니다. 뭐 WHO도 그렇고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고 아마 신천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만큼 확진자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다만 좀 아직 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거는 이 집단 감염이 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 확진자 가운데 72%가 이 집단 발병과 이제 연관된 사례로 이제 알려졌는데. 네. 뭐 다만 뭐 한편으로는 또 이 집단 관리라는 것이 또 이게 집단 발병이라는 것이 또 출처가 명확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또 관리에는 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집단 감염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 오늘 같은 경우 가장 그 화제가 됐던 것은 이 성남시 분당 재생병원에서 이 확진자 9명이 발생을 해서 현재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북에서는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 49명의 확진자가 한 곳에서 나왔고 49명이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북 경산의 행복요양원에서는 8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하고 같은 건물을 쓰는 이 군립 청도 노인 요양원에서도 네. 확진자 3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확진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알려드리면 6일 0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284명, 그리고 이 가운데 108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확진자 수 자체는 조금 잦아드는 분위기여서 네네. 이제는 조금 희망을 가져봐도 될까 했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네네.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곳곳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이른바 이제 대남병원처럼 그렇게 집단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요양원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험한 것이 안에 있는 환자들이 몸이 굉장히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망자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네. 이 병원이나 뭐 이런 요양원뿐만 아니더라도 뭐 학원가라든지 요새 또 학원에서 뭐 교육부가 좀 휴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는 네. 하지만 아직 50%가 아직 휴원을 하지 않고 있는 좀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이른바 코인 노래방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예. 예, 거기서도 이제 마이크를 맞아요. 빠른 예. 시간 안에 같이 쓴 이 그렇죠. 확진자들이 좀 네. 나와가지고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 그리고 또 어떠신가요? 천안에서는 네. 줌바 댄스 관련해서 네. 이제 강사분, 수강생분들이 또 이렇게 전염이 됐는데,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검사를 또, 빠르게 진행을 했으니까요. 네네. 네네. 근데 이렇게 의도치 않은 뭐 마이크라든가 네. 이렇게 좀 같이 운동을 하는 곳에서 전염이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마음을 좀 놓기는 이른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고령자가 많고 그렇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 이게 어려운 부분이 원래 기침 증세가 있고 발열 증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네네. 이게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기저질환 때문인지 맞아요. 확인할 네.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냥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도 요즘 기침만 한 번 하면은 나 잠깐만, 나 이거 좀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열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네. 잠깐 이거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계속 하루 종일 좀 걱정을 하면서 그리고 또 살고 저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네네. 목이 건조해져서 마른 기침을 하게 맞아요.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좀 눈치 보이죠. 네, 여기 참는 법을 제가 네네. 개발해냈습니다. 나중에 이거 참는 참나고 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정말 좋으세요. 보여주면 안 돼요? 무슨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듯이 이렇게. 뭐 대단한 거 처럼 얘기해요. 예. 빠르게 침을 모으시면 됩니다. 예. 빠르게 네. 들어오면 된다. 그리고 우리 또 그런 마이크 방법이.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마이크 이제 방송국에서 있는 이 마이크 앞에도 보면 손 소독제가 준비가 돼 있고 네, 지금도 네. 있습니다. 저희들도. 네네. 네. 매번 또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지나칠 법한 것들도 지금은 다 걱정거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나저나 마스크 오브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네네. 정상 기자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1인당 마스크 구매 한도가 1인당 2장으로 제한이 됩니다. 앞으로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른바 이제 오부제 판매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출생 연도, 그러니까 뭐 1980년이다라고 하면 출생 연도 끝자리, 그러니까 네네. 0이 되겠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금요일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뭐 3과 8은 수요일 이런 네, 식으로 그런 가는 식으로. 겁니다. 네. 그리고 잘 그 주중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주말에는 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사실 이제 화가 나는 게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몇 장 못 구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기다렸는데 결국 아예 못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문제였던 거잖아요. 이게 사재기하거나 뭐 중복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여러 가지가 문제되는데 어떻게 다들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 사봤어요. 한 번도 못 네, 사봤어요?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마스크.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던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네, 일단 오브제라는 단어 앞에 차량이란 단어 말고 다른 단어가 들어간 것도 처음인 것 같고 굉장히 생소하죠. 그 무슨 네. 앱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기본적으로 전부 다 솔드 아웃이에요. 아 그래요? 다 매진돼 있다고 이제 뜨고 이래가지고 저는 어디서 사야 될지 왜냐면 저도 이제 스케줄 다니고 이러면은 그렇죠. 필요하긴 한데 네. 이거 어떻게 구매해야 될지 그리고 한번 살려고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도는 상황이었던 해보셨는데 것 같아요. 아예. 네네네. 네. 네. 뭐 저는 어떻게 지난주에 네. 약국에서 줄이 좀 있길래 저거는 분명히 마스크 줄이다라고 했는데 길진 않았어요. 한 뭐 10명도 안 되는 줄이어서 섰는데 네. 저희 앞에 계신 줄 서신 분이 엄마하고 아들이었는데 그 마트에 있는 약국이었거든요. 네. 엄마가 아들한테 먼저 마트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사갖고 갈게. 그런데 그 사람당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2장밖에 못 사시면서 아들이 저기 들어갔다 다시 네. 나오라고 해서 사야 되냐. 그렇지만 사람당 제한으로 돼 있어서 서로 지킬 수가 설명하고 없다. 예, 하는. 그런 네. 풍경을 봤습니다. 그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한 스트레스실 것 같아요. 가서 그렇겠죠. 마스크 있어요? 없어. 이 대화를 하루에도 진짜 몇백 번씩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써붙이시더라고요. 네. 마스크 없어요 이렇게. 앞에 네. 입구에 써붙여고 네, 그리고 여러 개 붙이시더라고요. 하나 붙이면 또 못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동선마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이분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마스크 알림이 웹사이트를 만든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편의점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사이트라고 해요. 이 사이트 공동 개발자죠. 최주원 씨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의점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라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내 주변에 이제 위치한 편의점들의 마스크 재고 현황을 보여주는 서비스인데, 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편의점의 모든 재고가 다 떨어져서 네. 많이들 이제 그냥 솔드아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네. 대부분 그 정보가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그 많은 편의점이 네. 다. 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편의점 숫자가 한 4,200개 정도 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근데 확보하지 못한 편의점도 있고 이게 저희가 이제 요기요에서 데이터 제공해주는 걸 바탕으로 네. 네, 다시 가공을 하여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여서 네. 그 요기요에서 제공하는 GS25와 CU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제 네. 나머지 뭐 다른- 세븐일레븐이나 미니스톱 같은 다른 편의점들은 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이제 저희가 이전에 코로나 알림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운영을 네.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네, 그 코로나 국면이 갑자기 되게 악화가 되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하루에도 되게 많은 수의 확진자 분들이 나오시고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에 대한 정보도 되게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4명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정보를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럼 확진자가 방문한 곳이 너무 많은 이러한 좀 상황에서 네. 어떻게 좀 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코로나 알림이 서비스와 좀 겹치지 않는 마스크에 대한 내용이어서 새로운 서비스로 좀 네.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분이 만드신 거군요. 네, 저희 4명이서 작업을 하였고, 네. 그 요기요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어서,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멋쟁이 사나처럼의 이두희 대표님께 좀 저희가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이제 작업을 좀 도와주셨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웹사이트 이용하려면 포털 사이트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접속이 잘 되는 네.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네. 접속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네. 사실 거의 다 품절이어가지고 맞아요. 예.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직접 것처럼. 들어가 봤습니다. 예. 네. 이제 런칭을
하기 전에 이제 런칭을 한 직후까지도 몇 개 정도는 이제 다 재고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서비스가 좀 많이 사용하시게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재고 현황이 있는 편의점에 되게 많이들 찾아가시나 봐요. 그래서 네. 금방 또 다시 솔드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 알림이, 마스크 알림이 정말 요즘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면 이 사이트는 무용해 버리잖아요. 어렵게 만드시긴 네. 했는데 혹시 앞으로 더 만들어 보고 싶으신 웹사이트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사이트 코로나 알림이와 마스크 알림이 사이트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이제 네. 저희도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고요. 네. 이제 각자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또 플랫폼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네. 좀 네, 그런 서비스들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고 계시네요. 김경태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있어서 저도 들어가 봤네요. 대학생분들이 좋은 일 하시는데 직장인으로서 감사드리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마스크 알림이 사이트 공동 개발자 최지원 씨 만나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네. 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맞아요. 특별히 뭐 영리를 추구하는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을 이제 자발적으로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분들이 좀 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이 그리고 그 중에 저도 좀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싶다 도움이 될 일 있으면은 네. 그렇군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원래 제가 도움이 될까는 모르겠어요. 예, 예.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네, 네. 네, 네. 네, 우리나라 현재 지금 마스크를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량이 1,00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네, 네. 원래는 이제 500만 개 정도였는데 지금 이 코로나 국면을 맞이하면서 2배로 늘린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 대단하죠. 제조업체들이 네. 이제 밤샘 작업을 해가면서 이제 2배로 생산량을 늘린 건데, 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마스크를 할 수가 있고 4명 정도는 못 구한다는 거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사재기 하지 마시고 중복 예. 구매만 안 하셔도 네네. 많은 분들이 예, 수급이 가능하니까요. 어느 정도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 언론에서 너무 또 불안감을 조장하니까 계속 더 사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또 이게 못 쓰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막 지나가다가 좋은 차 타시는 분들 보면 부럽고 이랬는데 네, 네. 요즘에는 마스크 쓰신 분들을 보면 아유 저분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 구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럽니다. 제 상대적 친구가- 박탈감이 좀 느껴져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마스크를 저에게 선물 줬는데 네. 정말이에요? 지갑에서 꺼내서 주더라고요. 화폐군요 이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귀중품이 됐네요. 네네네 귀중품이 됐습니다. 제 친구들은 부의 주변에 상징. 네. 그 미세먼지 차단 때문에 마스크를 대량 구매했던 그런 분들 많죠.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근데 그때 사실은 막상 구매했지만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쓰기 너무 불편해서 맞아요. 사용하지 네. 않았던 이제 몇백 개의 마스크를 마음껏 쓰고 지금. 있다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알겠습니다. 참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한번 또 해보죠.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중심이 있는 게 바로 신천지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그 기부금을 턱 냈어요. 120억 원. 그런데 관련해서 대구시가 신천지 측 성금 전액을 거부하기로 했다면서요. MC 장원님 설명 네. 좀 해주시죠. 네. 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2번에 걸쳐서 20억, 100억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총 12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은요, 이 내부 논의를 거쳐 거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 기부보다 신천지의 방역 협조가 우선이라는 것이었고요. 네. 이에 따라 신천지 측은 다른 기부처를 찾아서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이 기부 기습 기부 별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던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였어요, 신지 변호사? 이게 기부라는 게 이제 공익성을 목적으로 해서 단체에 성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 네. 기금을 기부했다면은 마치 이제 뭐 당연히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부를 하면서 여전히 그 신천지에 있는 그 신도들의 숫자와 네. 지금 나오는 숫자가 다르고 네. 그리고 여전히 또 신천지 신자분들께서는 뭐
입소를 거부하는 일도 있는데 이거를 또 성큼 받았다가 나중에 또 뒷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네. 때문에 이거를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래서 네.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한편으로는 지지를 하는 편이에요. 네. 네. 뭐 뒤에다 공 3개 정도 더 붙이면 받아줄 의향은 있습니다. 공 3개 정도. 예, 이 네. 정도 금액을 기부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그쪽을 또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이거는 정확하게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당장 결정할 일이 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 많은 돈을 그 현금으로 기부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저 많은 그것도 돈을 또 놀라워요. 어디서 났는가라는 네.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신천지 측에서 막 이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뭐 일종의 결산 같은 거를 할 때 네. 현금 자산만 뭐 몇천억이 이른다 뭐 이런 재산이 얘기도 엄청 있었다라고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대체 어디서 이 돈을 모은 거고 또 어떻게 이 돈이 굴러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네. 시점 아닌가. 저는 그 생각 나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근데 내려가지고 부자예요, 사고 낸 사람이. 그러면 다친 사람도 있고 한데 사고 처리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 얼마면 되니까 돈부터 꺼내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착하게도 얘기하네요. 돈 주면 되잖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연기하셨어요. 그렇게 연기. 네. 역시 오랜만에 연기자십니다. 오랜만에 꽁트를 그럼 또 했고요. 시청자들은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수 없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깨름칙한 네. 기부가 되고 뭔가 면피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참 복잡해요 마음이. 아니 돈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협조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뭐 센터에 입소하게 그렇죠. 결정된 분들에 그렇죠. 대해서 입소를 다 하고 하면 괜찮은데 그 입소하는 분들이 2인 1실은 싫다. 1인 1실만 쓰겠다라고 네. 거부를 해가지고 지금 전부 입소도 안 하고 계시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동으로 직접 그 표현을 하면서 뭐 말과 그렇죠. 혹은 기부금과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이 제대로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황현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좀 나라에서 이제 국가적인 재앙이 사태가 온 거 아닙니까? 나라에 큰 피해를 준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명단을 제대로 안 준다라는 게 너무 명백해졌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다면은 뭐 행정 처분도 중요하지만 검찰 압수수색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실제 굉장히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더니 검찰에서 고의성 그걸 일부러 안 준 거 맞는지 고의성을 보완 수사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고의성이라는 거는요 네. 자백을 통하지 않고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고의라는 거는 네. 그거 내밀한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당시에 고의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증거를 보니까 대조를 해보고 다르다. 이런데 달랐는데 이걸 너무나 알 수밖에 없었던 일부러 이거를 준 정황이 포착되면 그렇게 고의가 입증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전에 고의를 입증해와라라고 반려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압수수색 등등 해서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죠. 검찰의 핑계 내지 명분은 우리 그 모르겠어.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어 이런 거라는 거죠. 네, 지금. 일부러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범죄자가 네. 뭐 횡령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러 횡령을 했는지 실수로 내 주머니에 넣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라면 다른 범죄도 압수수색 같은 게 불가능한 상황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논리로 반려한 거는 정말 명백히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다행히도 네. 지금 행정조사를 착수해서 그렇죠. 예, 포렌식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조사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어떤 자료라든지 거기 있는 뭐 그런 증거를 확보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행정 목적으로. 그러니까 감염병, 질병 예방 및 관리, 대책, 뭐 역학조사 이런 조사를 목적으로 이제 거기 있는 자료라든지 똑같아요. 자료라든지 증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압수수색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그 법 근거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행정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차이가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한 바로는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다 뭐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압수할 수 있는데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해를 할 경우에는 네, 그것도 그게 또 어쩔 수 공무집행 없잖아요. 방해죄가 되고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완전한 그런 압수수색과의 강제성은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고의로 인한 뭐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네. 형사 처벌까지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범죄 수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조사다라고 하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예를 들면 경찰이 나온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네. 나와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몸으로 맞거나 이렇게 해도 바로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지기가 어렵고 한 단계 더 거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강제력은 좀 약하다고 봐야죠. 정상근 기자 보기에는 검찰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일단 이 방역 당국 측의 얘기로는 뭐 현재 뭐 지금 신천지 측에서 합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이 강제 수사를 하는 편이 오히려 그 신천지 측이 좀 숨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명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그 신천지 측에서 감염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나온 초기부터 있었던 얘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렇게 네. 비난을 가하면은 뭐 숨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그 이후로 지금 한 3주 그리고 한 달 가까이가 지났는데 그렇게 크게 달라진 뭐 이렇게 네, 네. 뭐 상황이 하거나 아니에요. 안 하거나 네. 그게 달라진 결과가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거죠. 참 상황이 좀 아이러니한 게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때는 왜 이렇게 수사를 과하게 하냐라고 또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은 왜 수사를 안 하냐라고 해서 또 많이 나오네요. 예, 예. 네, 이게 알겠습니다. 네. 검찰의 속내를 저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이게 더 행정 수사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맞아요. 예.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얻은 증거 자료들을 이 방역 당국으로 건네주는데 이제 절차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때 가서 자료를 제대로 건네받지 못하면 더 큰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조사를 해서 뭐 어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또 검찰이 나서야 되는 상황이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행정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좀 낫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